편지 끌리기보다는 고해이며 외침이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저에 대해 사람들의 탈출을 돕고 마지막에 탈출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선 희생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사죄드립니다. 그날 저는 수많은 생명을 등지고 탈출한 살인 방조자일 뿐입니다. 저를 도와 선내에서 탈출을 돕던 학생이 마지막으로 탈출하면서 제게 말합니다. 아직 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다고. 왜냐는 나의 질문에 학생이 답합니다. 손이 닿지 않고 무서워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 말을 듣고 불과 2m 거리의 복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복도는 7m 정도의 거리, 사고 전이라면 고작 10걸음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당시엔 3층 높이의 벼락 아래였습니다. 탈출을 도왔던 소방호스를 잡고 내려가 볼 수 있었지만 전 다시 4층 난간 복도로 나옵니다. 만약 내려갔다면, 저라도 내려갔다면 단 한 명이라도 안고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전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던 생명을 두고 도망친 것입니다. 사람 많은 쪽은 그냥 3, 4층이 내려다 보이는 4층 홀에 갔을 때 90도 가까이 기울어진 세월호는 10여 미터가 넘는 낭떠러지를 사이에 두고 불과 3, 4미터 밖에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방호스와 기둥과 난간에 묶어 연결했지만 그 누구도 소방호스를 잡고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필요했지만 더 이상 생각해내지 못했고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아이가 나는 끝에 왔어요.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왜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구명조끼가 모자라서 친구에게 줬다는 아이의 말에 순간 제 구명조끼를 벗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구명조끼를 벗어주지 못했습니다. 사람 많은 구간까지만 이렇게 가고. 유리 난간을 밟고 서 있는 아이들에게 유리 밟지 말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 유리 난간마저 무너지면 더 큰 상처와 공포감이 채워질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묻습니다. 아저씨, 이제 저희 어떡해요? 뒤를 돌아봤지만
나와 눈이 마주친 탈출하던 승객은 이내 고개를 젓고 돌아섰으며 그 어떤 구조대원도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나갈 수 있어 라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이 좋은지 떠올리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잠깐의 시간, 갑자기 물이 급격하게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을 두고 유일한 탈출구가 되어버린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고 단 한 사람의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무릎 꿇고 사람들의 손이 닿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보처럼 그냥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더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 나왔습니다. 구명조끼가 없는 학생을 보고도 제 구명조끼를 벗어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했고 그 어떤 행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 방조자입니다. 병원에선 세월호 관련 뉴스와 영상마저 외면하라고 했습니다. 생존자들과의 대화나 연락마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의 잘못과 죄책감에 대해 약 잘 먹고 퇴원해서 돌아가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희생자 가족들의 절규와 고통을 보면서도 살아보겠다고, 그들을 외면하고 가슴을 짓누르며 1년을 약과 함께 보냈습니다. 짓눌린 가슴, 억눌린 정신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희생자분들을, 그 가족들의 한서린 외침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후 처음으로 봉사활동을 통해 유가족을 만나고 그 처음의 자리에서 꼭 안아주시며 잘 왔다고,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지난 2년을 숨어 지내며 버티고 억눌렀던 그 차가운 가슴에 따뜻하고 뜨거운 가슴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후 처음으로 광화문 노란리본 공작소에서 리본을 만들고 작은 행동으로 함께하는 분들의 정성과 마음, 동정이 아닌 진심을 보고서야 눈을 뜨고 소리를 듣고 가슴 깊은 외침을 할 수 있도록 저를 바로 세워주셨습니다. 함께여야 했구나, 함께여야 버텨낼 수 있는 것이구나, 함께여야 울부짖음이 아닌 울림이 되는구나, 그 울림이 세상을 바꿔낼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TV로 학살 장면을 보내며 거짓말만 하고 정부를 위하던 언론이나 선장과 선원들,
김경일 정장과 해견들, 헬기 구조대원들, 경찰, 해군, 해수부, 국정원, 청와대, 그리고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도 처벌받지 않는 중하위 공직자와 마리오네트 박근혜까지 모두 다 살인 방조자입니다. 허나 검찰도 사법부도 국회의원들도 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내 아이를 살려내라던 구호가 왜 죽였어야 했냐는 현실을 이해하기에 했던 구호가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이라는 힘 빠진 말로 바뀌었습니다. 세월호는 대국민 학살입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알고 잘못을 후회하며 다신 이 나라의 국민이 권력의 촛불이에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고 가슴 뜨겁게 목이 쉬도록 외친 것 아닙니까? 4년의 시간 동안 그날의 진실을 위해, 학살의 진범과 그 개들의 처벌을 위해 우리는 걷고 또 걸었으며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민주주의를 이용해 그 죄를 아무렇지 않은 일인 듯 외면하고 있습니다. 탄핵과 구속을 이루었고 그날의 거짓을 위한 거짓 7시간 30분 중에 3시간도 밝혀졌습니다. 청와대와 해경, 해수부의 조작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우린 대국민 학살이 있었던 4월 16일 하루하루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듯 진실을 향한 더딘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됩니다. 그 권력과 거짓들이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다시 막으려 합니다. 전면 재수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살아내야 하는 이 나라가 아니라 버텨내야 하는 이따위 나라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위해 걷고 또 걷고 외치고 또 외치고 싸우고 견디고 버텨야 합니다. 다시 촛불의 힘을, 다시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여야 합니다. 고맙습니다.